마치 더 좋은 게 있을 것처럼, 마치 더 재밌는 게 있을 것처럼 반복적으로 새로운 걸 찾는 것보다 프란츠를 만나서 더 행복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인간의 시간은 영원 회귀가 아닌 한 방향으로만 흐르니까 고르지 않은 선택에 대해서 망상을 펼치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리뷰하는 핵심 노트입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정말 유명한 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인데요. 이 책 어렵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바람피는 남편의 가스라이팅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진지함과 가벼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성 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차은우 혹은 카리나가 나를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나만 눈 감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순간 혹하는 감정을 받았다면 그 이유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여러분 또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상한 척하는 당신도 결국 똥 싸는 인간일 뿐이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출발합니다. Let's go. 주인공 이름은 토마시, 체코 프라하에 살고 있고요. 이때는 1960년대입니다. 토마시는 요즘 말로 알파메일이에요. 직업은 외과 의사고 똑똑하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당한 여미새입니다. 특히 원나잇에 미쳐있어요. 책 초반부부터 이혼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이혼한 이후로 여자를 엄청 많이 만납니다. 얼마나 많이 만나냐면 그렇다고 합니다. 토마시가 동시에 많은 여자를 만나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이유, 바로 사랑과 원나잇은 다른 거라고 여기는 가치관 때문입니다. 게다가 관계를 갖는 걸 인간에 대한 탐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일 때문에 잠깐 지방에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술집에서 테레자라는 여성을 우연히 만납니다. 테레자는 술집 알바였는데 과거부터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토마시가 다른 손님과는 다르게 책을 딱 펼치고 앉아 있으니까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한눈에 반합니다. 자, 어쨌든 지방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프라하로 돌아오는 토마시. 그런데 이때 테레자가 대책도 없이 따라옵니다. 일까지 그만두고. 좀 어이가 없죠. 토마시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여자를 만나도 집에 들여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테레자가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봐요. 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입니다. 동거를 시작해요. 이때가 토마시의 원칙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테레자가 좀 꽉 막힌 여자였던 거예요. 이 여자는 매우 진지충인 무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시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가치관을 설명을 해요. 자, 들어봐. 사랑이랑 원나잇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랑 자고 와도 어쨌든 같이 사는 건 너니까 사랑은 너랑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테레자 입장에선 당연히 열받겠죠. 근데 그냥 참고 삽니다. 왜냐면 토마시를 너무 많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거의 토마시를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운명은 불안감을 동반한 운명이라 매일같이 힘들어하고 악몽을 꿉니다. 어쨌든 외도를 멈추지 않는 토마시. 토마시는 바람피는 상대 중에서 사비나라는 여자를 제일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격이 잘 맞아요. 사비나는 쉽게 말해 재밌는 여자입니다. 도파민이 팡팡 터지고 날 너무 즐겁게 해주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랑 관계를 많이 가져요. 근데 사비나가 묘하게 변하고 있는 토마시의 마음을 눈치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토마시는 만나는 여자들한테 에로틱한 우정을 강조했는데 이게 뭐냐면 관계를 갖더라도 우린 연인이 아닌 친구야 라는 일종의 선을 긋는 건데 여기에 동의하는 여자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비나가 친구의 입장으로서 테레자의 직장을 구해주기도 해요. 이게 되게 프랑스식 사고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토마시가 여자를 바라보는 이 쿨함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사비나의 눈엔 보입니다. 예를 들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으면 관계를 못 갖게 되는 그런 행동을 보이거든요. 한마디로 테레자로 인한 죄책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비나가 스위스로 떠나버립니다. 당시 체코는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회적인 억압이 좀 심했습니다. 사비나는 화가였고 자유분방한 성격이어서 이걸 버티지 못하고 조국을 떠난 거예요. 물론 이때도 토마시가 스위스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워낙 복잡해서 이건 좀 생략할게요. 스위스로 이주한 사비나. 역시 사비나는 매력이 넘쳐서 여기서도 남자를 쉽게 만나요. 그 남자 이름은 프란츠. 근데 중요한 건 프란츠도 가족이 있습니다. 프란츠는 대학 교수에다가 상냥한데 문제가 있다면 초식남이라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토마시랑 이게 너무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사비나가 아예 버릴까? 생각하던 중에 프란츠가 한술 더 떠서 와이프랑 이혼을 하고 찾아옵니다. 이 순간 사비나는 가차없이 그를 떠나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요. 자, 이 시점에 토마시를 다시 보겠습니다. 토마시는 뭐 하고 있었냐? 당시 공산화가 진행 중인 체코 정부에 대해 불만이 좀 있어서 비판하는 글을 씁니다. 당연히 윗선에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만약 일반인이면 이걸로 잡혀갈 수도 있는 건데 토마시가 유명한 의사니까 몇 번의 기회를 줘요. 공개적인 철회를 요구받습니다. 토마시는 여자 관계랑은 다르게 직업의식은 또 강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는데 결국엔 의사를 그만둡니다. 그러고 나서 청소부 일을 하는데 의외로 이게 잘 맞아요. 왜냐면 이게 프리랜서라서 외근이 많거든요. 한마디로 바람을 피기에 너무 좋다. 그래서 이때 여성 편력이 더 심해집니다. 거의 병적으로 여자를 만나요. 테레자는 이런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아왔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토마시에게선 다른 여성의 향기가 났고 그로 인해 악몽과 미칠 듯한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다가 처음으로 토마시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시골에 가서 살자고. 이 말은 즉 더 이상 바람을 피지 말라는 말과 같았어요. 토마시는 의외로 이를 승낙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같이 삽니다. 토마시가 외도를 멈추자 테레자의 불안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로 둘 다 죽어요. 네, 놀랍게도 그냥 이렇게 죽습니다. 미국에 홀로 지내던 사비나는 이 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스토리가 끝납니다. 일단 제가 사건을 나열하긴 했지만 이 책은 문장의 시적인 표현을 곱씹는 매력이 더 있습니다. 좀 깊은 와인을 맛본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건보다는 내면의 이야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책의 핵심 가치는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진지함과 쾌락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죠. 근데 보통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은 가벼운 무게에서 잘 작동합니다. 이건 인간관계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솔직히 쇼츠가 재밌나요? 500페이지 전공 서적이 재밌나요? 떡볶이랑 샐러드 중에 뭐가 더 맛있나요? 하지만 우린 알고 있죠. 후자를 택하면 장기적으론 나한테 좋다는 걸. 그래서 인간을 이 두 부류로 나눈다면 가벼운 마음을 갖는 토마시와 사비나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지만 만족을 못해서 공허함이 남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갖는 테레자와 프란츠는 정직하고 순수하지만 저 도전적인 사람에게 매번 끌려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기류는 뭐가 우월하다고 볼 수 없이 음과 양의 조화처럼 그냥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뭐가 좋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고상하고 착한 걸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인간답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몇 가지 모순이 발생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류의 영상은 왜 조회수가 높습니까? 뉴스는 왜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들고 옵니까?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인간은 왜 똥을 싸며 왜 비밀스러운 곳에서 성관계를 가져야만 아이가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저주에 걸린 것 마냥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끌리는 모난 존재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 책의 작가 밀란 쿤데라는 니체 영원 회귀설을 부정했는데 일단 영원 회귀설이 뭐냐면 모든 사건은 멀리서 볼 때 같은 주기로 반복한다는 뜻인데 이게 자칫하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란 쿤데라는 얘기합니다. 모든 게 반복된다고 하면 그 인생이 재밌냐? 마치 사비나처럼 계속 남자를 바꿔 만나고 다녀도 결국 허무함에 빠진다면 그건 사비나의 문제 아니냐? 마치 더 좋은 게 있을 것처럼, 마치 더 재밌는 게 있을 것처럼 반복적으로 새로운 걸 찾는 것보다 프란츠를 만나서 더 행복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인간의 시간은 영원 회귀가 아닌 한 방향으로만 흐르니까 고르지 않은 선택에 대해서 망상을 펼치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존재의 관점에서 볼까요? 매력이 가벼운 마음에서 잘 작동한다면 존재는 무거운 마음에서 잘 작동합니다. 누군가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질 때 노력 대비 보상이 적다는 이유로 옆 동료들이 다 떠난다면 그건 좋은 현상일까요? 성형외과가 돈이 된다는 이유로 모두가 그곳을 향할 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 버텨가는 의료진들은 바보 같은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득이 아닌 존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거운 마음의 사람들은 당장 빛을 보지는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면서 적당히 선택을 했으면 필연성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책에서 독일어 에스무스자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테레자가 토마시를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끝까지 남아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면모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가벼움과 무거움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을 많이 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하나를 깊게 파는 사람을 바보 같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가벼움과 무거움은 공존하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될까를 생각해봤어요. 요즘은 모임이나 소개팅 같은 것도 어플로 쉽게 하죠. 이 스크린 안에서 많은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컨텐츠를 소비하든 사람을 만나든 많은 선택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볼 게 많으면 어쩔 수 없이 깊이를 잃기가 쉽습니다.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쵸? 시대적인 배경이 무거움과 가벼움 중에 어느 한쪽에 가중치를 줄 수 있다면 지금 시대는 가벼움의 가중치를 좀 더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자극을 쫓다 혼자 남게 됐던 사비나처럼 우리의 우울감 혹은 비혼, 개인주의 이런 게 증가하는 건 뭔가 묘하게 사비나의 삶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우리는 조금 단순해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가벼움과 무거움을 동시에 지닌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엔 더 재밌는 책 들고 올게요.